안녕하세요. 이번 사연은 북한 전투 조종사가 목숨 걸고 대한민국 공항에 비상 착륙한 사연입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계시는 곳에 행복과 감동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새벽 4시 인천국제공항 관제탑. 붉은 경고등만 깜빡이고 회색빛 안개가 활주로 위를 감싸고 있었다. 커피잔에서 희미한 김이 올라오던 그때였다. 팀장님, 이거 이상한데요? 관제요원 김태준이 모니터를 가리켰다. 레이더 위에 낯선 점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다. 민항로에도 없고 코드가 비어 있습니다. 혹시 군용기인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속도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고도 1500, 속도 780, 계속 흔들립니다. 순간 스피커에서 잡음이 섞인 음성이 흘러나왔다. 여기는 조선인민군 공군 제56B 행연대 소속 이준혁 대위다. 한 줄의 음성이 관제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지금 뭐라고 했지? 조선인민군 이라고 했습니다. 북한 쪽입니다. 모두가 서로를 쳐다봤다. 김 팀장이 즉시 군사 당국 직통선을 잡았다. 식별되지 않은 군용기 접근 중 북한 말투 사용. 비상 2단계 돌입합니다. 그러나 그 사이 다시 잡음이 터졌다. 엔진 손상, 연료 2분 남짓, 착륙 허가 바랍니다. 짧고 숨이 끊어지는 목소리였다. 무전기 너머로 터지는 불길한 소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린 외마디. 나는 이제 돌아갈 수 없다. 그 한마디에 모든 공기가 멈췄다. 누군가는 모니터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이거 진짜 북한 조종사인가요? 확실합니다. 항적이 북방 한계선 쪽에서 바로 내려왔습니다. 남쪽 전투기가 긴급 출격했다. 활주로엔 구급차와 소방차가 대기했고 언론 접근은 전면 통제됐다. 공항 전체가 숨을 죽였다. 모두의 시선이 관제탑 중앙 모니터로 쏠렸다. 이준혁 대위 들리십니까? 활주로 3번으로 유도하겠습니다. 속도를 줄이고 착륙 자세 유지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하지만 엔진이 그의 음성이 끝나기도 전에 모니터 위 신호가 급격히 흔들렸다. 고도 하락, 속도 비정상, 활주로 진입 각도 초과. 관제요원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때 유리창 밖으로 붉은 불빛이 번쩍였다. 짙은 안개 사이로 검은 기체 하나가 고개를 숙인 채 접근하고 있었다. 안 돼, 너무 낮아. 관제실에서 비명이 터졌다. 전투기는 활주로 몇 미터 위에서 심하게 흔들리더니 거대한 충돌음과 함께 착륙했다. 타이어가 터지며 불꽃이 솟구쳤고 엔진 한쪽이 폭발했다. 기체는 활주로를 따라 미끄러지며 불길 속을 뚫었다. 조종석 안의 남자 이준혁은 마지막까지 조종관을 붙잡고 있었다. 시야는 흐려지고 피는 입안으로 흘러들었다. 버텨라.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는 악착같이 브레이크를 밟았다. 기체가 궤도를 벗어나기 직전 휠이 부서지며 기적처럼 멈췄다. 소방차가 일제히 물을 뿜어댔다. 활주로 위엔 흰 김과 연기가 자욱했다. 조종사 의식 없음. 들것 가져와. 구조대가 달려와 조종석을 열었다. 뜨거운 연기 속에서 한 남자의 손이 천천히 풀렸다. 그의 손 안에는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이 쥐어져 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여자와 어린아이가 웃고 있었다.
그는 그걸 품에 꼭 넣은 채 의식을 잃었다. 심장 박동 약합니다. 의료진이 급히 산소 마스크를 씌웠다. 주변엔 아무도 말이 없었다. 그저 기적처럼 살아남은 한 사람을 바라볼 뿐이었다. 관제탑의 모니터엔 여전히 잔상처럼 희미한 항적이 남아 있었다. 누군가 나직이 말했다. 그는 도대체 어떤 사연으로 저 하늘을 건너온 걸까? 이준혁은 함경북도 화대군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다. 마을은 늘 바람이 거세고 겨울이면 눈이 허리까지 쌓였다. 어린 준혁은 밤마다 마당에 나가 손끝으로 별을 세곤 했다. 전기도 자주 끊겼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하늘은 늘 환했다. 아버지, 저 별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건 남쪽 하늘이지. 하지만 우린 갈 수 없어. 그곳은 반역자들이 사는 세상이야. 아버지는 늘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소년의 마음엔 이상한 불씨가 남았다. 왜 가면 안 될까? 하늘은 다 이어져 있는데. 그는 하늘을 사랑했다. 낡은 교실 창가에서 창공을 올려다보며 비행기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뛰었다. 그 시절 그의 유일한 꿈은 조종사가 되는 것이었다. 고등중학교를 마친 후 그는 군 비행학교 입학 시험에 합격했다. 그 소식은 마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이준혁이 공군학교에 갔대. 사람들은 그를 영웅의 씨앗이라 불렀다. 어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하늘에 오르거든 내 마음만은 거짓없이 지켜라. 그러나 비행학교의 현실은 달랐다. 꿈꾸던 하늘은 당의 눈 아래 있었다. 훈련보다 사상 교육이 길었고 기름은 부족해 모의 비행만 반복했다. 날개를 달았지만 날 수 없었다. 하늘보다 무서운 건 사람의 눈이었다. 간부의 아들이면 실수해도 승진했고 시골 출신인 그는 늘 하급 비행사로 남았다. 그는 묵묵히 훈련에 임했다. 자신보다 하늘을 먼저 믿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에게는 친구가 있었다. 박철민. 둘은 같은 동기였다. 야간 훈련이 끝나면 둘은 함께 술을 마셨다. 준혁아, 언젠가 진짜 하늘을 볼 수 있을까? 진짜 하늘? 그래, 명령도 감시도 없는 하늘 말이야. 그는 웃었지만 그 말이 마음에 남았다. 몇 년 뒤 준혁은 정식 전투기 조종사가 되었다. 그러나 비행은 늘 제한됐다. 연료가 부족해 주 1회 비행이 전부였다. 간부의 지시가 떨어질 때마다 조국을 위해 날아라 라는 구호가 스피커에서 울려 퍼졌다. 그는 헬멧 안에서 중얼거렸다. 정말 조국을 위해 나는 건가 아니면 누군가의 명령을 위해 나는 건가? 2021년 2월 박철민이 비행 도중 추락했다. 눈보라 속에서 기체가 산에 부딪혔다. 공식 발표는 조종사 과실. 하지만 준혁은 알고 있었다. 그가 몰던 MiG-21은 이미 오래된 기체였다. 연료 라인이 터져 있었고 예비 부품조차 없었다. 정비 불량입니다. 보고서에 기록해야 합니다. 그가 정비 반장에게 말했다. 반장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그 말 하지 마시오. 목숨이 위험하오. 하지만 준혁은 참지 못했다. 그는 상부에 보고서를 올렸다. 기체 결함으로 인한 사고입니다. 조종사 과실로 처리할 경우 진실이 왜곡됩니다. 그날 밤 보위부 요원 2명이 찾아왔다. 이준혁 동무 불필요한 말을 했다고 들었소. 전 진실을 기록했을 뿐입니다. 진실? 이 나라에서 진실은 당이 말하는 거요. 그들은 그를 벽으로 밀쳤다. 당신 자식 있지? 그 한마디에 그는 말을 잃었다. 그날 이후
그의 인생은 감시의 연속이었다. 매일 아침 군 숙소 앞에는 낯선 그림자가 있었다. 비행 기록은 누락됐고 충성심 불순자라는 낙인이 찍혔다. 얼마 후 아내는 교원직에서 해임됐다. 그의 아들은 배급이 끊겨 영양실조로 쓰러졌다. 그날 밤 그는 병원 창문 밖으로 눈 내리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아들은 앙상한 팔로 그를 향해 웃었다. 아버지, 나 하늘 보고 싶어요. 그 한마디가 심장을 찔렀다. 며칠 후 박철민의 미망인이 찾아왔다. 그녀는 낡은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추락하기 전 둘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준혁 동무 철민이는 당신 같은 친구가 있어서 행복했다고 했어요. 그녀는 울지 않았다. 오히려 고개를 들어 담담히 말했다. 하지만 이제 누군가는 이 하늘의 거짓을 깨야 하지 않겠어요?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눈을 감아도 철민의 웃음과 아들의 얼굴이 번갈아 떠올랐다. 그리고 새벽녘 결심이 섰다. 이대로 살면 죽는다. 하지만 한 번쯤은 진짜 하늘을 봐야 한다. 그는 낡은 군복 상의 안쪽에 가족 사진을 넣었다. 그리고 다음날 비행일지를 조용히 조작했다. 야간 정찰 훈련 21시 26. 그 일정은 오직 그만이 알고 있었다. 밖에는 눈이 흩날리고 있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다. 기회는 한 번뿐이다. 내가 살아 돌아오면 우리 아들에게 진짜 하늘을 보여주리라. 그날 이후 그는 더 이상 같은 하늘을 보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이제 단 하나의 길만이 남아 있었다. 남쪽으로 끝까지. 그날 밤 기지는 유난히 고요했다. 비행장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하늘엔 눈이 흩날렸다. 그는 비행복을 입으며 손을 떨었다. 이 한 번으로 모든 게 끝이다. 이준혁은 이륙 전 점검표를 다시 훑었다. 연료량, 엔진 압력, 항법 장치 올 그린.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다. 그가 점검표를 조작해 연료를 평소보다 2배 채워두었다는 걸. 야간 훈련용이라며 그는 정비병을 따돌렸다. 그의 손등에는 얇은 상처가 있었다. 며칠 전 몰래 비행기 탱크를 만지다 긁힌 자국이었다. 그 상처를 바라보며 그는 속삭였다. 이건 내 마지막 흔적이겠지. 무전기에 잡음이 섞였다. 이준혁 대위, 오늘 야간 비행 코스는 D-7 알겠습니까? 예, 확인했습니다. 그는 침착하게 대답했지만 목소리는 떨렸다. 기체는 활주로 위에 세워졌다. 엔진이 천천히 회전하며 굉음을 내뿜었다. 그는 조종석 안에서 헬멧을 썼다. 유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낯설었다. 눈 밑엔 다크서클, 입술은 하얗게 말라 있었다. 그러나 그의 눈빛만큼은 단단했다.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못 간다. 관제탑에 신호가 떨어졌다. 이륙허가. 하늘은 맑음. 북서풍 3m. 이준혁, 이륙합니다. 기체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다. 엔진이 울부짖었고 순간 몸이 뒤로 눌리며 하늘이 열렸다. 그는 급격히 방향을 틀었다. 계획된 훈련 루트가 아닌 남쪽 해안 방향이었다. 이준혁, 코스가 다르다. 방향 수정하라. 관제탑의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는 무전기를 꺼버렸다. 이제 시작이야. 그는 낮은 고도로 해안을 따라 비행했다. 지상 레이더에 잡히지 않기 위해 산맥 아래를 스치듯 날았다. 계기판의 불빛이 어둠 속에서 깜빡였다. 기체가 흔들릴 때마다 그의 손은 땀에 젖은 채 조종관을 움켜쥐었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다. 심장이 쿵쿵 울렸다.
속도 700, 고도 900. 남쪽까지는 약 300km. 연료 게이지는 빠르게 줄고 있었다. 그때였다. 삑. 경보음이 울렸다. 레이더 탐지 경보였다. 그의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들켰다. 뒤에서 희미한 불빛 2개가 다가오고 있었다. 요격기였다. 북한군이 그를 추적하기 시작한 것이다. 무전기가 다시 켜졌다. 이준혁, 돌아오라. 지금이라도 항로 수정하면 살려주겠다. 익숙한 목소리였다. 상관이었다. 그는 이를 악물었다. 살려주겠다니. 이미 죽은 목숨인데. 그는 손을 뻗어 무전기를 껐다. 뒤쪽 하늘이 번쩍였다. 미사일 발사 확인. 경보음이 요란하게 울렸다. 그는 급강하했다. 기체가 흔들리며 산맥 사이로 파고들었다. 첫 번째 미사일이 스쳤다. 폭풍 같은 굉음과 함께 기체 옆이 날아갔다. 젠장. 기체가 회전했다. 그는 이를 악물고 조종관을 다시 잡았다. 두 번째 미사일이 접근 중이었다. 경보음 수신. 거리 800, 500. 그는 엔진을 최대로 밀어붙였다. 기체가 울부짖었다. 그 순간 뒤에서 터진 폭발음과 함께 충격이 전해졌다. 꼬리날개가 파손됐다. 기체는 급격히 기울었다. 시야가 흔들리고 혈압이 떨어졌다. 안 돼. 아직 끝이 아니야. 그는 조종관을 끝까지 붙잡았다. 계기판은 이미 불이 꺼져 있었다. 엔진은 멈췄다. 하늘은 새까맸다. 하지만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저건 뭐지? 그의 시야에 작은 점 하나가 떠올랐다. 활주로였다. 남쪽의 불빛이었다. 여기는 조선인민군 공군 제56 비행연대. 이준혁 대위. 착륙 허가를 요청한다. 그는 마이크를 꽉 쥐었다. 입술이 터지고 숨이 가빴다. 연료, 바닥, 엔진 정지, 착륙, 허가. 여긴 인천 관제탑이다. 활주로 3번으로 유도한다. 각도 유지하시오. 남쪽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는 눈을 감았다. 남쪽, 드디어 남쪽이구나. 그러나 기체는 이미 통제를 벗어나 있었다. 왼쪽 날개가 흔들리며 불이 붙었다. 기체가 회전하자 조종석 유리가 깨져 찬 공기가 밀려들었다. 눈이 따가웠지만 그는 조종관을 놓지 않았다. 버텨라. 아직 버틸 수 있다. 활주로 불빛이 점점 커졌다. 엔진이 멈춘 전투기는 마치 낙하하듯 내려오고 있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사진을 꺼내 보았다. 아내와 아들의 웃는 얼굴. 조금만 기다려. 아버지가 하늘을 건너고 있어. 고도 400, 300. 속도 너무 빠르다. 관제탑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그의 귀엔 바람 소리만 들렸다. 활주로 끝이 눈앞에 다가왔다. 그는 마지막 힘으로 브레이크를 밟았다. 끝까지 간다. 타이어가 터지고 불길이 치솟았다. 기체가 활주로를 미끄러지며 불꽃을 뿜었다. 조종석 안은 뜨거운 연기와 냄새로 가득 찼다. 하지만 그는 조종관을 놓지 않았다. 이대로 부서져도 좋다. 단 한 번이라도 진짜 하늘 아래 착륙할 수 있다면. 기체가 활주로 끝에서 멈췄다. 그 순간 그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미약하게 미소를 지었다. 살았다. 남쪽이다. 그의 입술이 그렇게 움직였다.
눈을 떴을 때 하얀 빛이 눈을 찔렀다. 정신이 드십니까? 낯선 언어가 귀를 간지렸다. 조심스럽게 고개를 돌리자 군복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다. 이준혁 대위님, 여기는 대한민국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그의 세상을 멈추게 했다. 대한민국. 그토록 금지된 그러나 가슴 속에 품었던 단어였다. 그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내가 살아 있습니까? 예, 다행히도요. 비상 착륙 직후 곧바로 구조되었습니다. 그는 손을 움직이려 했지만 팔에 링거가 꽂혀 있었다. 몸은 낯선 침대 위에 묶인 듯 무거웠다. 그는 천천히 시선을 옆으로 돌렸다. 탁자 위 낡은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아내와 아들의 얼굴. 불길 속에서도 품고 있던 그 사진이 그대로였다. 그는 그것을 부여잡고 조용히 울었다. 한동안 말도 없이 소리도 없이. 그의 병실에는 하루에도 여러 사람이 들렀다. 국정원 요원, 공군 장교, 의사와 심리상담사까지. 그는 최소한의 대답만 했다. 그러나 마음속엔 여전히 불안이 남아 있었다. 나는 이제 누구인가? 배신자인가? 아니면 살아남은 사람인가? 며칠 뒤 한 남성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조용히 문을 닫고 책상 앞에 서더니 그에게 커다란 파일 한 권을 내밀었다. 이준혁 대위, 당신의 진술은 이미 확인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당신의 탈출은 정치적 목적이 아닌 생존을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을 보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 비친 건 더 이상 적의 시선이 아니었다. 그냥 한 사람의 눈빛이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난 조국을 배신하려 한 게 아닙니다. 그저 내 아이가 더 이상 굶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조사관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며칠 후 병원 복도를 걸어가던 그는 한쪽 벽에 걸린 액자 사진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전투기 2대가 대한민국 국기 아래 나란히 비행하는 사진이었다. 그는 그걸 오래 바라보았다. 저게 진짜 하늘이구나. 눈가가 뜨겁게 젖었다. 그리고 그날 저녁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이준혁 대위님, 가족 소식이 있습니다. 그는 심장이 멎는 듯 했다. 가족? 이요? 네. 난민보호소에서 당신의 아내와 아들이 확인됐습니다. 뭐라고요? 목소리가 떨렸다. 그들은 함경북도에서 중국으로 탈출했고 몇 달 전 인천항을 통해 입국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살아있다. 그들이 살아있다니. 다음 날 국정원 차량이 그를 서울 외곽의 한 건물로 데려갔다. 작은 회의실 문 앞에서 요원이 말했다. 안으로 들어가세요. 문을 여는 순간 그의 다리는 굳어버렸다. 그 앞에 여인이 서 있었다. 마른 얼굴, 해진 코트. 그러나 그 눈빛만은 잊을 수 없었다. 수진아.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천천히 다가왔다. 당신, 정말 살아있었어요. 그녀가 그의 품에 안겼다. 순간 그의 세상이 무너졌다. 그는 그 자리에서 아내를 껴안고 엎드려 울었다. 그 뒤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버지. 그는 손을 뻗었다. 아들은 주저하다가 뛰어와 그의 품에 안겼다. 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그래, 아버지도 그랬다.
그 세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눈물과 숨소리만이 작은 방을 채웠다. 밖에서는 저녁 햇살이 유리창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그는 속삭였다. 이젠 됐어. 이제 다시는 헤어지지 않겠지? 그날 밤 병실 창밖으로 하늘을 보았다. 남쪽 하늘의 별빛은 너무도 잔잔했다. 그는 손끝으로 창문을 짚으며 말했다. 이제야 진짜 하늘 아래에 서 있구나. 1년 후 하늘은 가을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대한민국 공군기지 활주로 한가운데 이준혁은 군복을 단정히 입고 서 있었다. 그의 어깨엔 새 깃발이 붙어 있었다. 명예조종사. 행사장에는 군악대가 연주를 멈추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사령관이 그의 이름을 불렀다. 자유를 향해 목숨을 건 대한민국의 새로운 조종사 이준혁 대위. 박수가 터졌다. 그는 천천히 걸어 나와 경례를 붙였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였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하늘 위로 전투기 3대가 비행하며 흰 연기를 그렸다. 그는 그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날 밤 불타던 활주로, 숨이 끊어지기 직전 바라봤던 그 하늘이 떠올랐다. 이제는 두렵지 않다. 행사가 끝나고 그는 가족과 함께 활주로 끝으로 걸었다. 아내는 그의 손을 잡았고 아들은 한 걸음 앞에서 하늘을 올려다봤다. 아버지, 저거 봐요. 저 비행기. 그는 미소 지었다. 그래, 아들아. 저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하늘이란다. 아들은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이제 다시는 떨어지지 말아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어떤 바람이 불어도 우린 함께 날 거야. 붉은 석양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다. 바람이 불자 활주로 위에 태극기가 크게 펄럭였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남쪽의 하늘은 참 따뜻하구나. 그날 밤 그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 나는 조국을 배신한 게 아니라 하늘을 사랑했을 뿐이다. 그리고 그 하늘은 결국 나와 내 가족을 품어주었다. 그는 펜을 내려놓고 창문을 열었다. 가을 바람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이젠 진짜 조국을 만났구나. 사연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댓글로 계시는 곳을 적어주시면 그곳으로 행복과 감동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